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 조금은 무거운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재산 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기록하시고 꼼꼼하게 장부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귀찮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철저함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재산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유언장에는 저와 동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건과 배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포함한 가족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동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법적 용어와 냉정한 요구뿐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들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인간적인 감정을 거의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저 역시 하루하루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문제로 가족이 이렇게까지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동생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 것일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버지의 선택과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의 날들은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것은 동생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신뢰는 이미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동생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였습니다.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속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서류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기록과 장부, 통장 내역, 부동산 관련 문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으신 재산이 저와 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졌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과 처음 마주한 법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예전의 형제에는 온데간데였고
냉정한 경쟁과 적대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감정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동생들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삶과 선택을 깊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에게 공정하고자 노력하셨고 각자의 책임과 상황을 고려해 재산을 나누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동생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저 자신과 싸우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분노와 상실감, 배신감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홀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와 동생에게 각각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동생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와 책임을 고려해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법정에서는 냉정한 서류와 증거가 우선시되었고 인간적인 감정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감정을 다스리며 동생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과 재산은 인간관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사거나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갈등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동생들과 마주할 때마다 예전에 친근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냉정한 적대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서고 작은 눈빛 교환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버지의 의도라면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했고 아버지의 진심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동생들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증거 제출, 변호사 상담, 각종 서류 준비 등 실무적인 일들도 많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가족과 재산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저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재산을 그렇게 나누셨는지, 저와 동생에게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의 결정이 단순히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필요를 고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배제되고 오로지 증거와 논리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동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감추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가족과 재산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동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의 의도를 존중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산으로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만 남는다는 것, 그리고 이해와 신뢰 없이는 어떤 합의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선택을 지키고 동생들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저와 동생들 사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서로의 감정도 점점 지쳐갔고 동생들 역시 단순히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합의를 논의하는 날, 저는 마음을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고 법정에 섰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아버지의 의도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동생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랐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재산을 나누셨는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조금씩 동생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견이 달라지고 다시 법적 문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생들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날,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은 분배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회복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재산과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과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과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와 동생들의 관계는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던 날들과 달리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산 문제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셨던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과의 대화는 아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에도 긴장이 돌았고 예전처럼 마음을 터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는 느리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의 삶과 결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책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재산과 가족관계 사이의 균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돈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돈 때문에 상처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합의 이후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법적 분쟁이 끝나면서 마음속 부담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고 조금씩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이해 없이는 어떤 합의나 재산 분배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로 마음이 힘들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법적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들 모두 마음 한켠에는 상처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완전히 지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동생들을 이해하지 못해 분노하는 마음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조금씩 이해의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동생들도 상처를 안고 있었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과의 대화가 조금씩 가능해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는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책임을 고려해 결정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재산과 가족관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이해 없이는 어떤 합의나 재산 분배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배는 끝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말에도 서로가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며 감정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얻은 교훈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삶과 결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필요를 고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마음속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원하셨던 가족의 의미와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상실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재산과 가족관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와 동생들은 서로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리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망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동생들과의 갈등과 배신감, 상실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해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아버지를 잃고 혼란스러웠고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며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과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책임을 고려해 결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재산과 가족관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들과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신뢰와 이해 없이는 어떤 합의나 재산 분배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둘러싼 소송과 가족 간의 갈등은 제 삶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저와 동생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적으로만 보는 관계에서 벗어나 조금씩 대화와 이해의 여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느리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선택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책임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재산과 가족관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으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삶의 교훈이었음을 알기에 그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동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고 대화와 이해를 시도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과 재산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의 삶과 결정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남기신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